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시민 단일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선거 출마에 무게를 두면서 이미 출사표를 던진 입지자들이 비난과 견제에 나섰습니다. 6.4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오늘부터는 후보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금지되고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사퇴해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저축성 예금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다른 진보 후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민 단일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에 따라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후보 경선에 참여합니다. 그동안 현직으로서 시민사회에 추대를 원했던 장 교육감이 경선 수용으로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장 교육감은 윤봉근, 정의곤 등 전교조 출신 교육감 후보들이 경선 참여를 강하게 요구한 데 대해 흔쾌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교육 민주화와 교육 개혁, 참교육, 전교조 운동을 함께한 동지들의 제안을 존중해서 시민후보 단일화 경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일단 경선에 합의한 만큼 최고 관심사는 경선 규칙입니다. 장 교육감은 시민사회에서 규칙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론조사 반영 비율 등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장 교육감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높으면 좋겠지만 다른 후보들은 그 반대 상황이 유리합니다. 이번 단일화 합의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진영이 뭉침에 따라 비정교조 진영에서도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전략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6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한 광주시 교육감 선거. 경선 규칙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본선 못지않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사실상 출마 쪽에 무게를 두면서 전남지사 선거전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입지자들의 박 의원에 대한 말바꾸기 공세 속에 전남지사 선거는 갈등부터 불거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꾸준한 출마설 속에 전남지사 선거 최대 변수로 꼽혔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 정치는 생물이다는 애매한 자세를 취한 끝에 마침내 다음 주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비중 있는 정치를 했는가도 봐야 되고 먼저 선언하고 먼저 뛰어다니는 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서부권 지지 기반이 일부 겹치는 이낙연 의원이 가장 발끈했습니다. 박 의원의 출마 명분이었던 안철수 바람이 신당 창당으로 없어졌는데 박 의원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수도 없이 되풀이하신 그 발언을 해교한 논리로 뒤집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말 바꾸기는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지도자의 생명을 갉아먹게 됩니다. 동부권이 기반인 주승용 의원은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덜한 모양새로 박 의원 행보를 우회적으로 견제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석형 예비후보도 명분 없는 출마설 등에 전남도민 짜증이 극한에 달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공인으로서 사역이 앞선 어떻게 보면 그 노역을 보이는 아름답지 못한 그런 어떤 저는 정치 행태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숱한 출마설을 즐기듯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지원 의원. 출사표를 던져놓고도 설마 했던 변수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차기 도백 후보들.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이라는 불편한 공식을 쫓는 입지자들로 인해 전남지사 선거전은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도 전에 갈등부터 표면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6.4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오늘부터는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가 금지되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사퇴해야 합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정당이나 후보 명의의 광고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회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공직자들은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같은 선거구에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고 국회의원은 후보 등록일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6.4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지만 그동안 의원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던 입지자들, 정말 사퇴를 할지, 한다면 누가 먼저 할지 관심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버리겠다고 공언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광주에선 이용섭 의원이 그랬고 전남에선 이낙연, 주승용 의원이 그랬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사퇴한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게 변함없는 기본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신당이 만들어지고 그동안엔 민주당 지도부가 말린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안철수 세력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7월 재보선의 규모가 커지는 걸 경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두 세력이 한 지붕 안에 들어온 마당에 사퇴를 만류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제3지대 신당이 기치로 내건 약속의 정치는 입지자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새정치는 약속의 실천입니다. 통합신당의 공천 규칙이 어떻게 정해질지 안개 속인 가운데 사퇴를 공언했던 국회의원들이 당장 자리를 내던질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치 혁신과 약속 이행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입지자 간의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이 오면 말로만 사퇴한다고 해놓고 슬쩍 넘어가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정차역을 둘러싸고 전남도지사 선거 후보들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호남고속철도가 무한공항을 경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도록 박준영 지사가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새정치연합의 이석형 공동위원장은 혁신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KTX가 나주역을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주장에 대해 도지사 후보들이 득표 전략 때문에 지역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저축성 예금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급격히 늘어서 가계 부실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각종 상가가 밀집해 있는 광주 상무지구. 봄을 맞아 산뜻한 단장에 나섰지만 경기는 좀처럼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느끼죠. 이제 피부 속으로 좀 느껴지죠. 의식도 많이 해지게 되고요. 이 같은 불황의 여파를 반영하듯 가계의 대표적인 목돈 마련 수단인 저축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정기 적금으로 대표되는 저축성 예금은 지난해 4.56% 증가하는 데 그쳐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이후 2년 연속 전국 평균보다 낮은 4%대의 낮은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가계의 여윳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반증입니다. 가계가 풍부한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저금리에 따라 가지고 저축성 예금의 매력도 떨어졌고요. 반면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계 여신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 대출은 1조 2천억 원이 늘어 전년도보다 9.4% 증가했습니다. 특히 증가한 가계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 대출이 차지해 불황이 지속될수록 가계 부실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후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내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영향과 대응 계획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74.7%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컸고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과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에서 우려가 컸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주식 투자자와 1인당 소유 주식 수가 나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이 12월 결산사를 기준으로 주식 투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주식 투자자는 23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소유 주식 수도 5,279주로 1년 사이에 4.3% 늘었습니다. 목포 개인택시 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뿌려졌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관련 업체들과 지부와의 검은 뒷거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개인택시 조합 성격을 지닌 목포 개인택시 지부의 사무실. 대부분 자리가 텅 비어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지난달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김모 지부장이 조합원인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금품을 대량 살포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그 친근한 사람 한 20명 정도 잘 못해갖고 선거 때 나 좀 찍어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주고. 검찰은 실제로 지난달 24일 지부 사무실과 지부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수백 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특별한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이 오간 내역을 표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 주고 안 주고는 잘 모르겠는데 점으로 표시만 되었더라. 그 얘기만 내가 구집한테 인정하고. 개인택시 기사들의 전화번호 수첩을 만들면서 공업사 등에서 5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의 협찬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용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000장 정도 하는데 약 한 200만 원 든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도와주라고 해서 해줬죠. 또 목포시로부터 기사 제복과 관련해 3천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으면서 부적절한 정산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격 조사가 열흘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 개인택시 지부는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액수나 목적은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1년이 넘어버려서 내가 기억은 없지만은 한 서너 개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뭐 20개, 10개 그런 건 없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언급을 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노래방이나 술집 등 야간 업소를 찾아가 소방시설이 불량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소화기 등을 강제로 팔고 있으며 최근 대전 지역 업소 10여 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본부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점검 통보 문서에서 직인이나 기관명, 담당자 성명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지원에 올해 90억 원을 투자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 고교 진학이 줄었는데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은 정부 예산이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해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여수 지역 중학생은 207명. 지난 2010년 360명에서 150명 넘게 줄었습니다. 관외고 진학률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신 관리나 학습 관리 측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관내 진출이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신 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거기에 실패해가지고 관내로 역전입하는 사례도 꽤 있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관내로 많이 진학을. 자치단체의 교육지원책도 관내 고교 진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교육도시로 전환을 목표로 올해 9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학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 겨울학교를 운영하거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우수 교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장학금 혜택도 늘립니다. 해외 체험연수, 그다음에 관내고 진학하는 모수 학생들에 대한 그 장려금도 작년보다는 좀 늘려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세 곳의 국제화 자율시범학교 운영과 산업인력 양성 등의 후속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올해 필요한 20억 원의 예산 가운데 정부 예산은 2억 원이 배정돼
앞으로 정부 지원이 주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화 교육특구 원년, 교육도시로 거듭나려는 여수시의 시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3월에 대설과 황사 등 이상기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3월에 자연재해가 15차례 발생해 7월과 8월 다음으로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3월에만 6차례의 대설이 내려 7,2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3월 평균 황사 발생 일수는 2.5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이번 주말 다채로운 개장 행사가 펼쳐집니다. 광주시는 새 야구장 공사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주말인 모레 야구 관계자와 시민들을 초청해 개장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전 행사로는 야구장 시설 투어와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되고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는 연예인 야구팀과 레전드팀 등의 친선 야구 경기가 열립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첫 시범 경기를 대구에서 치른 뒤 광주 새 야구장에서는 다음 주말인 15일 두산을 상대로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최형식 담양 군수가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최형식 군수는 변화의 바람, 희망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도의원과 군수 등을 지내며 지난 20여 년간 펼쳐온 행정과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는 새정치학 경제아카데미의 김대현 사무총장도 영원한 청년 김대현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호남 지역 최대의 알로에 제품 생산업체 그린 알로에가 2년 연속 행복도암 사회공헌 대상에서 지역사회 공헌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린 알로에는 광주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1억 2천만 원어치의 제품과 성금을 기탁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추진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광주시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했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과 창업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